자, 409번은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어야 된대. 그러니까 P가 Q에서부터 화살표를 맞는 얘는 참이 돼야 된다는 거지. 필요 조건이려면. 근데 충분 조건이면 안 된대.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참이면 얘가 지금 총 쏜다. P가 총 쏘는 거라서 이게 참이면 충분 조건이 되는 건데 충분 조건이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이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지금. 그래서 요런 상황에 관계에 있는 보기를 골라주라는 거지. 다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라는 얘가 이렇게 되는 관계를 찾아주라는 얘기라는 거야. 지금 P가 화살표를 맞으니까 필요 조건인 거 맞는 거고 얘가 총 쏘는 거는 거짓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충분 조건은 안 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래서 기억부터 보게 되면은 자 P 조건이 A교 B가 A래. 근데 교집합이라는 건 작은 느낌이잖아. 근데 작은 느낌이 A 나왔다는 거는 P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P 조건은 A가 B에 포함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 그다음 Q 조건도 해석을 해보니까 A에서 B 뺐더니 공집합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B가 더 큰 범위로서 A가 B 안에 속해 있는 이런 상황일 때 얘가 만족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얘나 얘가 어떤 거야? 아예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얘는 이것도 참 이것도 참이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서 기억은 틀리게 됩니다. 됐지? 그럼 니은 같은 경우에는 자 P 조건이 A 합 B에 다시 B 합 C에 A가 있대. A가 포함된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 즉 P면 Q이다는 틀려야 되고 Q이면 P이다는 참이 되는 걸 찾아줘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은 얘면 A가 B 안에 속해 있거나 또는 C 안에 속해 있어야 하냐, 이게 참인가를 봤더니 자 P 조건에 따랐을 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 봐봐, 이렇게 만약에 A집합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A집합은 어때? 지금 상태가 B하고 C의 합집합 안에 포함은 되어 있지. B랑 C 합집합은 이 전체잖아. 이 색칠한 거 안에 A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긴 하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이면 지금 A가 B 안에 들어있거나 C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지 또. 그러니까 A는 지금 B랑 C에 걸쳐져 이렇게 있는 상태인 걸 뿐이지 어디 뭐 B 안에 꼭 속해 있어야 되거나 C 안에 속해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A가 B랑 C랑 합친 거에 있다고 하여서 이거이면 A가 B 안에 있거나 C 안에 있어야 한다. 이거는 틀리게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근데 거꾸로 A가 만약에 B 안에 있거나 또는 A가 C 안에 있다면 이거이면 이제 반대로 A가 B 합 C 안에 들어있겠냐. 자, 이건 맞게 되겠지 당연히. 왜냐면 A가 B 안에 있든 C 안에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A는 이렇게 B 안에 들어있든 A가 C 안에 들어있든 이런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B랑 C의 합집합 안에는 당연히 A가 포함될 수밖에 없지. 왜? B랑 C를 합치면 여기는 B도 전부 다 들어가고 C도 전부 다 들어간단 말이야. B랑 C에 어디에 A가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A는 B든 C든 안에 들어있었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B랑 C를 합친 거 안에는 당연히 A가 들어가야지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A가 만약 B에 속해 있거나 또는 C에 속해 있다면 B랑 C를 합친 거 안에 A는 무조건 속해 있다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이면 얘는 참이니까 이건 맞는 거네. 그래서 우리가 찾던 게 얘가 답이 되겠지.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거 다시 A가 B 합 C 안에 속해 있을 때는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꼭 A가 B에 있거나 C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B랑 C를 걸쳐서 이렇게 있는 상태일 수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A가 B 합 C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꼭 A가 B 안에 있거나 또는 C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건 틀렸다 라는 거였고, A가 B나 B 안에 있거나 C 안에 있게 된다면은 A는 B 합 C 안에 무조건 들어있다. 이게 참이 된다라는 거, 니은 답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D급 봅시다. 자, P 조건이 만족되면 다시 Q 조건이 되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자, 이거는 일단은 P이면 Q이다. 이건 틀리게 되거든. 자, 이건 간단한 발레로서 그냥 틀렸다라 얘기할 수가 있어요. A를 만약에 선생님이 1이라고 놓고 B를 뭐 0이라고 놓고 C를 3이라고 놔볼까? 그러면 A에서 B 뺀 거의 절대값은 몇이야? 얘에서 1에서 0 뺀 거니까 1이지. 이제 1, 그 다음에 A에서 C 빼면은
얘는 빼면 마이너스 2잖아. 근데 절대값 되면 2로 나오겠지. 그럼 지금 얘가 성립이 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P가 성립되는 요런 거는 지금 P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지. 근데 그렇다고 하여서 꼭 A, B, C가 A가 제일 작고 B, C 순 이게 안 되지. 지금 1이 0보다 작다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P가 만족된다고 하여서 Q가 만족된다. 이건 틀렸다라는 거야. 뭐 때문에? 요런 발레 때문에. 이해되지? 그래서 이런 발레는 간단한 숫자 가지고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P이면 Q이다는 거짓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자, Q이면 P이다는 참인가를 보자. Q이면 P이다. Q이면 P이다가 참인가를 봤더니, 자, 우리 ABC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뚜렷하게 Q이면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잖아. C가 제일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수직선상에서. 그랬을 때 당연히 A부터 C까지의 이 차이, A와 C의 차이가 당연히 B와 C의 차이보다 더 크겠지. 근데 A와 C의 차이라는 거는 C 빼기 A라고 해도 되고 A 빼기 C의 뭐 절대값 씌운 거라고 봐도 똑같죠. 당연히 차이는 얘들은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서 차이를 구하는데, 만약에 작은 거에서 큰 걸 빼게 되면은 그 절대값 씌워주면 그 차이가 나오는 거 이해되지? 만약에 1이고 5인데 1에서 5를 빼면은 차이는 절대값 씌워서 그냥 이렇게 4라고 얘기해주면 된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A랑 C의 차이를 내가 절대값 A-C라고 볼 수 있고, B랑 C의 차이는 다시 A랑 B의 차이로 보자. A랑 B의 차이는 B에서 A를 빼서 구하면 되는데, A에서 B를 빼게 된다면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절대값 씌워주면 얘가 이젠 A와 B의 차이가 되겠지. 당연히 A와 C의 차이가 A와 B의 차이보다 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런 대조관계가 만족되면은 얘가 뭘 뜻했다고? A와 C의 차이고 얘는 A와 B의 차이인데, A와 C의 차이가 당연히 크다가 만족이 돼야지. 그래서 Q가 만족되면 이거 2면 Q도 된다니까 요거는 성립이 되겠다. 그래서 디귿도 참이다가 되겠지. 우리가 원했던 요 화살표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자, 그다음 마지막 리을은 일단 먼저 다 필기를 해두시고 멈춰놓고, 리을은 P면 Q이다가 되는지를 봤더니, 근데 P는 ABC가 실수 상태예요. 근데 우리 이거 절대부등식에서 배웠었지만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묶는 거 기억나니? 이렇게 놓고서는 이 B제곱을 뒤로 빼놓고 요걸 A에 대한 완제로 묶어봐. 완제로 묶으려면 요 1차 개수, 얘가 1차 개수지? A의 1차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뒤에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되지. 4분의 B제곱을 멋대로 더해주면 안 되니까 당연히 빼서 이렇게 원래대로 식을 바꿔주고, 그러면 이 앞에 3개가 뭉쳐서 A-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은 이거 그냥 계산이 되죠. 4분의 3 B제곱으로서 계산이 되겠다. 그래서 얘가 0이다 라고 나온 거야. 그런데 얘도 실수의 제곱 상태니까 0 이상일 테고,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죠. 얘도 실수의 제곱의 4분의 3배. 어쨌든 얘도 0 이상인 거잖아. 근데 0 이상인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유일하게 얘도 0, 얘도 0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얘가 0이라는 거는 B가 0이라는 얘기고, 얘가 0이라는 거는 방금 B가 0이었었기 때문에 B가 0이면 얘가 0이니까 A도 0이다가 되겠지. 그래서 P 조건이 뜻하는 거는 A, B가 둘 다 0이다를 알려주고 있었던 거야. 다시 요 좌변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서 처리를 해봤더니, 이게 성립된다는 얘기는 이 제곱들의 합이 0인 거니까 다 0이었단 얘기고, 둘 다 0이란 얘기는 A, B가 둘 다 0이었던 거를 P 조건이 알려주는 상황이었고, 저 Q 조건은 뭐라 써있냐면 애초에 A, B가 둘 다 0이다라고 써있었죠. 그러니까 얘는 P 조건과 Q 조건이 결론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쪽도 되고 이쪽도 되는, 즉 필요충분 조건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필요충분 조건이니까 리을은 답으로 고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답이 3번. 자, 410번은 이거 하나만 필기를 해두자. 자, 얘는 자주 나오는 얘기긴 한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자, 요거를 꼭 기억한 상태에서 이런 문제는 풀어줘야 되고, 잘 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어야 된대. 그럼 이건 이 관계 따지는 건 알지? P가 선생님 P 나야 되니까 이렇게 총 맞는 쪽에 있어야 된다 얘기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이 되도록 하는 걸 찾아주란 뜻이야. 근데 이게 참이 된다는 얘기는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을 포함하는 이 상태를 만들어주란 얘기가 되겠지. 그런데 P 진리집합을 확인해봤더니 P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런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주는 거잖아.
그런데 x-1의 제곱을 0 이하가 되도록 하는 값을 찾아봤더니, 자, 얘는 어쨌든 실수 x라 했기 때문에 x가 실수야. x-1도 실수일 거 아니야. 실수에서 1 빼도 실수니까. 그럼 실수의 제곱인데, 실수의 제곱은 원래 0 이상이어야 되지. 근데 0 이하일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야. 언제? 얘가 0이면은 얘는 성립되는 거지. 0이면 어쨌든 0 이하인 거잖아. 근데 0보다 작을 수는 있다고 없다고? 작을 수는 없어. 왜?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건 말이 안 되고 0이랑 같은 건 말이 되잖아. 0 이상이라는 거는 0이랑 같은 건 괜찮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수의 제곱이 0 이하다 라고 나온 거는 그 실수가 0이었음을 알려주는 거랑 똑같은 얘기야 라고 기억해도 되거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작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0 이하라는 거는 0이랑 같다라고 알려주는 거라고 해석해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P조건이 얘기한 거는 이 x-1의 제곱이 0 이하라 했기 때문에 얘가 성립될 수 있는 건 x-1의 제곱이 뭐일 수밖에 없다고? 0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 0이랑 같은 거 밖에 해가 안 되고, 0이랑 같으면 여기서 x는 1이면은 딱 해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P조건에서 알려준 거는 P조건의 진리집합인 대문자 P는 1만을 지금 원소로서 갖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런데 그 1을 가지고 있는 얘가 Q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Q는 봤더니 요런 2차 방정식이네. 그지? 근데 우리의 X는 실수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 2차 방정식이 해가 가질 수 있는 걸 생각해보면 2차 방정식은 얘들아 해를 세 종류 중에 하나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거나 아니면 중근을 갖거나, 그리고 이 중근은 무조건 실수로서 한 개가 딱 중복되게 돼야 돼. 또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거나, 이런 셋 중에 한 상황이 무조건 만들어지는데, 얘가 만약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되면은 x 중에 실수인 건 없는 거잖아, 이 근 중에는. 그러니까 x는 실수에서만 보라 했었기 때문에 이때는 Q집합을 만족시키는 게 실수 중에는 없다. 그러니까 Q집합이 곧 공집합이 되는 거야. 됐지? 근데 Q집합이 공집합이어도 우리가 아까 처음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 되기 때문에 공집합이 여기에 부분집합으로서 있다라고 하는 건 참이 되는 거지. 첫 번째 가능한 케이스는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 즉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되면은 얘는 공집합이 돼버리면서 Q가 공집합이 되면서 지금 요 집합의 포함관계가 만족이 되는 거지. 이해되지? 또는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으로서 1을 갖게 된다면 Q집합 또한 1만을 원소로 갖고 있게 되면서 그럼 얘가 또 포함관계로서 성립이 되는 게 되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가능한 케이스가 되는 거고, 세 번째로 얘가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면 이 Q가 뭐 1을 집합의 원소로서 갖는다고 쳐도 이제 서로 다른 또 다른 게 한 개 더 있게 돼버리는 거잖아. 또 다른 게 한 개 만약에 더 있다라고 치면은 얘가 1이 이거를 부분집합으로 포함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케이스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성립하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첫 번째 케이스는. 그래서 얘는 버리면 되고, 이 두 가지만 생각해 주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될 때는 판별식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되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요거에 판별식 써주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얘 0보다 작다고, 얘가 이제 16이죠. 16을 이항시키면은 요렇게 16보다 작다가 되고, 제곱했을 때 16보다 작다는 얘기는 얘는 4부터 마이너스 4 사이가 되겠지. 7을 다 같이 빼주고, 그 다음 K를 우리가 구해주면은 얘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3점 몇 가지가 되겠네. 그럼 이 안에 있는 모든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겠다. 자, 이게 이 Q집합 자체가 공집합이 되도록 하는 상황을 얘기했던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젠 이거 만족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근으로서 1을 갖게 됐을 때도 생각을 해줘야 돼. 중근으로서 얘가 1을 갖게 될 때는 중근 1이 어쨌든 근인 거니까 대입하면 성립돼야 되잖아. 그래서 대입해주게 되면은 얘는 2-3k 7 플러스 2가 0이다가 성립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때 3k가 마이너스 3이니까 k는 마이너스 1로서 나오겠다.
그리고 K가 마이너스 1이면 진짜 중근인 걸 봤더니 K에다 마이너스 1 넣어줘 봐봐.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자 2로 양변 나누면 이렇게 되면서 이거 완전 제곱식 되죠. 그러니까 중근으로서 딱 1만 나오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K의 값이 마이너스 1 또한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모든 K의 합이 답이 2번이 되겠다. 자, 그다음 411번은 지금 n이 2 이상의 자연수 상태에서 이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인데, 얘는 지금 봤더니 유리수라고 가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론을 부정하고 있으니 귀류법을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가 지금 진짜 무리수임을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귀류법이라는 건 결론을 부정해서 어떤 가정의 모순을 이끌어내는 건데, 이 모순을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자체는 귀류법 써서 모순 이끌어내는 게 좀 어려운 과정이다 보니까 문제에서 직접 다 해놓은 거야. 여기 이 모순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이 모순을 이끌어내는 과정 속에서 그냥 어떤 논리적인 요런 가나 나의 박스만 우리는 채울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얘가 이미 다 모순점을 찾아내는 과정을 해놨으니 우리는 여기를 쭉 읽어 나가면서 그냥 단지 이 박스 가나만 채워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과정을 조금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가랑 나만 채워주면은 답이 구해지게 되겠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일단 풀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사전적인 지식 먼저 알려줄게. 자, 첫 번째는 이거야. 이걸 설명을 하고선 이거 들으면 좀 더 이해가 훨씬 잘 될 건데, 일단 A, B, C라는 게 다 자연수였다라고 쳐봐. 당연히 자연수 3개를 곱하면은 이 계산되어 나온 D라는 것도 또한 당연히 자연수가 되겠지. 근데 이때 우리는 이 A, B, C는 전부 다 D의 무슨 수라 얘기할 수 있냐면 약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당연히. 자,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거 풀기 전에 그냥 사전 지식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잠깐 요거는 냅두고 이 사전 지식 먼저 보면 자연수 3개를 곱했을 때 예를 들어 어떤 새로운 자연수로서 계산되어 나온다면 이 자체의 약수들이 A, B, C가 된다라고 얘기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A, B, C는 이 자연수의 약수라고 얘기해도 된다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얘가 내가 3이고 얘도 3이고 얘가 4라고 해봐. 그럼 얘 다 곱하면은 얘가 36이 될 거 아니야. 그럼 3도 4도 36에 당연히 뭐라 얘기할 수 있다고? 약수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충분히 당연히 이해되지. 자, 그다음 두 번째 사실은, 자, 이건 당연한 건데, 자, 1 차이 나는 4랑 5가 1 차이 나지. 그 두 자연수 사이에 껴있는 자연수가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이건 당연히 존재하지가 않지. 자, 이거 당연한 얘기야. 다시 6하고 8 사이의 자연수는, 자, 이건 있어 없어? 이거는 7로서 있지.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 부등호의 양 끝을 딱 1 차이 나게끔 이렇게 설정해 놓고서는 이 사이에 껴있는 자연수가 있냐라고 물으면 6하고 7 사이에 껴있는 자연수 당연히 없잖아. 둘 다 등호가 없기 때문에 6보다 크고 7보다 작은 자연수라는 건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 자, 어쩔 때 이런 만족되는 자연수가 없다고? 얘랑 얘가 몇 차이 날 때? 정확하게 1 차이 나는 상황에서 가운데 껴있는 자연수라는 건 당연히 존재할 수가 없지. 자,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이 문제 풀 때 쓰이거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자, 얘는 이 루트 자체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어요. 근데 유리수라는 거는 우리가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 가능한 수를 유리수라 얘기하지. 근데 루트 값은 당연히 0보다 클 거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양의 정수들 분의 양의 정수라고 써도 되겠지. 그래서 이 루트를 유리수라 가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 루트 자체가 양의 정수분의 양의 정수꼴로 표현이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P분의 Q라 해놓고 PQ는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써준 거예요. 자, 자연수가 양의 정수잖아요. 그래서 얘가 유리수니까 이렇게 자연수분의 자연수꼴로 표현이 될 것이며, 그때 이 식의 양변을 제곱하여 정리를 했대. 왜 이런 과정을 거치는지는 우리가 몰라도 되고요. 그냥 모순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 생각하고 그 과정은 그냥 우리가 따라만 가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모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하고 정리를 하나 봐. 그래서 여기도 쭉 따라갔더니
자, 이 상태에서 P랑 Q는 애초에 무슨 수라 되어 있었어? PQ는 서로소인 자연수지. 얘네는 자연수 상태야. 그리고 우리 N 또한 어때요? 자연수 N이라 써있었기 때문에 자연수네. 그러면 요게 지금 그 상황인 거야. 얘가 P가 자연수라 있었지. 그러니까 자연수가 제곱되어 있고, 그리고 곱하기 얘는 N제곱이라는 것도 N이 생긴 자연수라 했잖아. 그럼 자연수에서 1 빼도 지금 자연수겠지. 그러니까 자연수의 제곱에다 자연수를 곱한 게 Q의 제곱인데 Q 또한 자연수라며. 그치?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얘의 이 보라색 박스의 약수에는 얘도 있고 얘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아까 이거 얘기한 거야. 자, 이렇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 나온 이 결과값의 약수로서 얘네들이 다 당연히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약수로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써 있는 거지. 얘가 Q제곱, 이게 그 결과값이지. 그 결과값의 약수로서 P가 당연히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써 있네. 얘는 지금 P제곱이라는 거는 얘를 우리가 P 곱하기 P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1이라 봤을 때 이게 어쨌든 자연수인 거잖아요. 그럼 이 세 개 곱해서 이 자연수의 값이 나왔다면 얘의 약수로서 P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지. 그래서 이 내용 이해되지. 그런데 여기 PQ는 그냥 자연수가 아니라 서로소인 자연수라 돼 있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젠 또 어떤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되냐면, 잘 봐. 서로소가 뭐야? 공약수가 1뿐인 두 자연수의 관계를 서로소라 얘기하지. 그러면 이때 잠시 우리가 또 사전 지식이 뭐가 필요하냐면 1은 모든 자연수하고 서로소 관계예요.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야. 1은 모든 자연수와 서로소거든. 그랬을 때 서로소인 관계를 선생님이 한번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은, 자, 1은 모든 자연수와 서로소야. 그럼 1하고 8, 얘 둘도 서로소인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1하고 7, 1하고 6, 뭐 얘들 다 서로소야. 이렇게 둘이 서로소. 자, 그랬을 때 이렇게 1 포함 안 시킨 상태에서 서로소도 한번 찾아보면, 예를 들어 2하고 5도 서로소지. 그다음 4하고 7도 서로소지. 이해되지? 1을 포함 안 시킨 상태에서도 서로소 찾아볼 수가 있었잖아. 그런데 만약에 1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의 요런 수들이 PQ로서 서로소로 잡혀 있었다면, 자, P는 Q제곱의 약수여야 된다며. 근데 이게 말이 성립이 안 돼 버리거든. 근데 왜 그러냐면 2하고 5는 서로소지. 그런데 2하고 5가 서로소인데 5를 제곱해줘봐. 그게 Q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5의 제곱이면 25가 되는데 2가 25의 약수일 수가 있겠어? 애초에 2랑 5는 무슨 수라고? 얘 둘이가 서로소 관계인데 서로소였던 그 중에 한 놈을 제곱을 한 얘랑도 당연히 뭔 관계여야 돼? 서로소 관계가 돼야 돼. 무조건. 약수로 들어갈 수가 없지. 자, 다시 예시 들면은 만약에 PQ가 4하고 7이었다라고 쳐봐. 그럼 4하고 7인데 둘 중에 하나를 제곱을 해. 그러면 얘가 49가 됐을 텐데 이 4가 49의 약수라고 하는 게 말이 절대 안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이 상태, 1이 안 포함된 상태에서는 이 서로소 관계일 때 이 한 놈을 제곱을 해주면 그 제곱된 값하고 이 다른 숫자의 관계 또한 당연히 서로소가 돼야 되는 거야. 얘도 49랑 4는 당연히 서로소일 거 아니야. 자, 어떤 예시든지 다시 또 들어봐봐. 예를 들어서 뭐 2하고 9도 잡아볼까? 얘들이 서로소지. 그랬을 때 얘의 제곱이면 9의 제곱이잖아. 얘는 81인데 당연히 81하고 얘도 원 관계여야 된다고? 서로소 관계. 그렇기 때문에 얘가 81의 약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P고 Q면은 Q 제곱하고 P를 봤을 때 P가 Q의 제곱의 약수라고 말을 절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언제? 1을 포함 안 시킨 상태에서 서로소를 구하게 된다면. 자, 이게 당연한 얘기지. 다시 한번 마지막 설명할게. 자, 서로소를 잡을 때 어떤 두 자연수가 1을 포함 안 시킨 상태의 두 자연수로서 설정이 돼버리면 얘의 제곱은 당연히 3을 약수로 가질 리가 없다라는 거지. 왜? 애초에 8이라는 거는 3하고 서로소 관계야. 그러니까 3이 8의 절대 약수가 아니잖아. 서로소 관계이기 때문에 3이 8의 약수가 절대 아닌 상태지, 여기서는. 그렇다면 8을 제곱한 얘의 약수로 당연히 3이 없는 게 맞지. 그래서 이처럼 지금 1을 포함 안 시킨 상태의 두 서로소를 잡게 되면은 어떤 걸 PQ라고 놓든지 간에
Q의 제곱의 약수에 P가 있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P가 Q의 제곱의 약수여야 됐잖아. 그렇게 설정할 수 있는 유일한 케이스가 이 서로소인 두 자연수를 설정할 때 1을 꼭 포함하게 하여서 P를 1이라고 놔주고 Q를 그냥 또 다른 어떤 그냥 모든 자연수라고 놔주게 되면 얘 둘은 서로소 관계가 맞죠? 왜? 공약수가 1밖에 없잖아. 그렇게 됐을 때 Q제곱이 P를 약수로 갖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가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당연히 이 P가 Q제곱의 약수다라는 얘 때문에, 그리고 PQ가 서로소인 관계에서는 P가 무조건 필연적으로 1일 수밖에 없고 Q는 이제 어떤 자연수면 된다라는 게 되는 거야. 이 자연수는 뭐든 상관이 없죠. 왜? 1하고는 모든 자연수가 서로소기 때문에 얘가 2여도 돼, 3여도 돼, 4여도 돼, 뭐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도 어쨌든 Q제곱의 약수로서 P가 있게 되는 거지. 얘가 성립이 되지.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계속 이해될 때까지 한번 돌려보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P가 1이다라는 걸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그럼 P가 1이기 때문에 여기 식에서 P가 1이면 여기는 1제곱이니까 그냥 1인 거일 뿐이지. 그래서 n제곱 빼기 1이 q제곱이다가 되면서 우린 n제곱은 q제곱 플러스 1이다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고, 그게 가식의 답이 됩니다. 그래서 가식은 q제곱 플러스 1이 답이 된다. 자, 그리고 이때 우리의 q는 P가 1이기 때문에 어떤 자연수든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얘가 2든 3이든 4든 5든 이렇게 쭉 다 가능한 상태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모든 자연수 상태 1 뺀 모든 자연수여야 돼. 왜냐면 서로소여야 되니까. 지금 Q가 2, 3, 4, 5, 6 이렇게 쭉 얘네들이 될 수 있는 상태인데, 이들을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식을 써주면 Q는 2K라고 쓰거나 또는 2K 플러스 1이라고 써주면 돼. 그리고 K를 자연수라고 해놔버리면 K에다 1 대입하면 여기다가 1 대입하면 2가 되고, 여기다 1 대입하면 3이 나오지. 2 대입하면 얘한테 넣으면 4가 되고, 얘한테 대입하면 5가 되면서 이렇게 쭉 1, 2, 3, 4, 5, 6 K에다 다 대입하면 Q가 2, 3, 4, 5, 6, 7, 8, 9 쭉 다 나올 수 있는 얘네들을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식으로서 Q가 표현이 됐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Q가 2K일 때하고 2K 플러스 1일 때로 나눠서 지금 설명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Q가 지금 2K였다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 아까 여기에서 N제곱은 Q제곱 플러스 1이라고 얻어냈었지. 그러면 Q가 2K가 된다면 여기다 Q에다 2K 넣어줘봐. 그럼 4K, 그러니까 2K의 제곱이니까 4K 제곱 되지? 4K 제곱 플러스 1이 N제곱이랑 같은 거지 지금 이 상태면. 그럼 여기 N제곱이 4K 제곱 플러스 1이고 얘는 4K 제곱이다가 되겠죠. 근데 이때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아까 쌤 사전지식에서 얘기했던 거 요거, 얘가 딱 자연수 1차이 나게끔 6과 7 사이에 있는 자연수가 있어 없어 라고 하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요걸 떠올려주셔가지고 잘 봐. 요게 지금 2K의 제곱이면 얘보다 밑이 딱 1 큰 거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써주게 되면, 얘는 우리 2K 플러스 1의 제곱은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더 크다라 얘기할 수가 있어 없어? 지금 얘를 더 크다라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지금 이 상태는 4K 제곱 플러스 1이잖아. 근데 얘는 4K 제곱 플러스 1, 똑같이 4K 제곱 플러스 1이 있는데 4K라는 게 더 더해져 있고, K는 자연수니까 양수라서 더 더해질수록 더 큰 숫자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나를 선생님이 2K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놔주게 된다면, 자, 어떻게 되는지 봐. 이렇게 되면은 얘는 4K 제곱, 얘도 아까 4K 제곱 플러스 1, 얘는 전개하면은 이렇게 돼서 이 부등식이 성립이 되지. 그러면 이 부등식이 성립이 되는 상태에서 이제 다시 우리가 제곱을 다 떼줘봐. 제곱을 다 떼주게 되면 2K가 되고, 맨 좌변은 가운데는 N이 되고, 맨 오른쪽은 2K 플러스 1이다가 되지. 그러면서 여기가 딱 몇 차이가 나버렸어? 1 차이가 딱 난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K가 자연수였으니까 만약 K가 2면 얘는 4고 얘는 5. 그럼 이렇게 되는 이 자연수 얘는 존재한다 했어, 안 한다 했어? 존재하지 않음을 지금 밝혀내려고 갑자기 1차에 나게끔 얘를 설정하기 위해서 여기 2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놓는 이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나는
2k 플러스 1의 제곱이다가 됩니다. 됐지? 그리고 뭐 두 번째 것도 똑같이 그대로 따라가주면 되는데 여긴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답은 구해진 거니까 요 정도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다시 한번 이 나조건 찾을 때 무슨 개념이 쓰였다고? 요게 자연수 1차이 나게끔 해서 이 부등식이 만족하는 이 자연수가 있냐라고 하면 없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제곱이 돼 있다고 쳐도 지금 5제곱과 n제곱과 여기에 6의 제곱을 써주게 되면 이때 n이라는 게 자연수면은 n은 5랑 6 사이가 돼버리겠지. 근데 그렇게 되는 거 만족되는 게 없잖아. 근데 여기가 만약에 7제곱으로 이렇게 설정되면 어떻게 돼? 이 부등식은 다시 5부터 n이 7 사이에 들어가면서 이때 만족되는 n은 있어버리지 6으로서. 근데 우리는 만족되는 걸 없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밑자체가 1 크게끔 5보다 1 큰 걸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 이 상태에서 n은 5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수가 돼야 된다가 되면서 이런 n은 만족되는 게 없기 때문에 모순됨을 이끌어낼 때 써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밑을 1 큰 걸로 설정했던 이 과정, 여기가 2k였고 여긴 2k 플러스 1로 설정해줬던 거, 요걸 이해해 보시고 그래서 이거 대입해서 답은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412번은 여기 일단 밑줄 쭉 그어주시고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부등식이 뭐 돼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다시 여기다 필기를 해줘야 되는 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로서 우리가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프로 생각을 한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지금 절대부등식 배우고 있는 상태인데 이 절대부등식 단원 문제라기보다도 2차 함수 단원 1학기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그냥 가볍게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2차 함수에서 1학기 거 내용에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되려면은 그래프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배웠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떤 x에 대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쳐봐. 그럼 얘가 지금 2차 계수가 1이라고 나와서 그러니까 양수라고 보면은 이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x축하고 교점이 0개거나 1개거나 2개일 수가 있지. 이거 말고 더 이상 케이스가 없지. 교점이 0개, 1개, 2개 외에 더 생길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 세 가지로만 딱 구분이 될 건데 분류가 되는데 이때 얘가 항상 0 이상이라고 된다는 얘기는 얘가 y는 하고 우리가 그렸을 때 요 2차 함수 자체가 이 y는 0이란 게 x축이지. 이 x축보다 더 위에 있거나 붙어 있는 이 상황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얘면은 지금 항상 위에 있다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밑으로 내려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얘를 우리가 교점이 0개일 땐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고 이건 판별식이 0보다 같은 거지. 그래서 합쳐서 판별식이 0 이하다라고 놓고 풀면 되잖아. 그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야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자체를 x에 대한 그냥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게 항상 0 이상이 된다는 얘기는 그래프상에서 얘가 항상 0보다 즉 이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접해 있는 상황까지만 인정이 되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상황이면은 항상 얘가 0 이상이라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밑으로 내려간 건 0보다 작은 범위가 되는 거니까 이제 0보다 작은 데가 안 생기는 얘 빼고 얘네 둘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 그건 다시 식으로 나타내면은 판별식이 0 이하다라고 놔주면 되겠다. 그런데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이제 우리가 y는 하고 이 함수를 놔주게 될 건데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여기 y라는 문자가 또 쓰였기 때문에 또 쓰였는데 왜 y라고 놓으면 돼요 라고 하면은 일단 이건 당연히 안 되는데 그럼 얘를 그냥 y라는 건 그냥 문자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그냥 뭐 t라고 놔도 상관은 없어요. y를 그냥 t라고 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t가 그냥 실수라고 해놓고 얘는 y라고 하면 이제 여기 문자에 y가 사라졌지? 그럼 얘는 그냥 단순한 x에 대한 2차 함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얘가 그래프 그렸을 때 붕 떠 있거나 이렇게 접해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면 판별식은 0 이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4분의 d 써도 되겠지. 이게 지금 짝수니까. 그럼 4분의 d라는 거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b'이 여기서 1차 계수의 반이지. b'이라는 건 얘의 절반이면 마이너스 at가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at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a가 1, c가 얘가 되겠다. 그래서 이게 0 이하면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여기 정리만 해주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런데 이때 우리의 t라는 것 또한 어쨌든 실수였기 때문에 t제곱은 실수의 제곱 상태라서 0 이상인 거잖아요. 근데 0 이상인 거하고 뭘 곱해야 0 이하가 되겠어? 당연히 얘는 0 이하여야 되지. 0 이상과 0 이하를 곱해야 0 이하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a제곱 마이너스 b가 0 이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a제곱은 b 이하면 된다라는 걸 얻을 수 있겠다. 그랬을 때 a, b라는 건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a에다가 10 이하의 자연수는 1부터 10까지 밖에 없잖아. 그래서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쭉 생각을 해주자. 그럼 a가 1이면 얘가 이렇게 되면 b는 1부터 10까지 다 가능하지. 그 다음에 a가 2면 여긴 4가 되면서 b는 4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a가 3이면 b는 9부터 10까지. 그리고 a가 만약 4가 되면은 이게 16이 되면서 만족되는 그 10 이하의 자연수는 존재하지가 않지. 그래서 이렇게만 가능하겠다. 그래서 얘는 10개, 7개, 2개에서 총 답이 19개가 되겠다. 자, 13번 같은 경우에는 실수 A, B에 대하여 지금 옳은 것만 골라달라는 게, 여기서 이제 항상 옳은 거 골라달라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이제 절대부등식인 거를 찾아줘라. 항상 성립되는 부등식이었던 절대부등식인 거 찾아주란 얘기고, 자, 기억부터 보시면은, 기억은 일단 좌변으로 다 넘겼을 때 얘가 a제곱 2ab b제곱인데 3ab가 넘어오면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게 0 이상인지를 봐줘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외웠던 절대부등식 중에 있었던 거죠.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서 한번 다시 얘기하면은 뒤에 4분의 1 b제곱이 필요하고 이렇게 됐던 거 기억하지? 그래서 얘는 0 이상, 얘도 0 이상, 두 개 더하면 0 이상이다가 맞았던 절대부등식. 그래서 기억은 맞고, 그럼 니은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지금 루트 값들을 더했으니까 이것들은 0 이상, 0 이상을 더했기 때문에 얘 자체도 0 이상인 거고, 우변도 이거 루트기 때문에 이 루트는 0 이상인 거지. 그럼 얘도 0 이상, 그 다음에 우변도 0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성립된 절대부등식이냐를 판단할 때 제곱해서 빼서 비교해봐도 되겠지. 그래서 동그라미를 셈 좌변이라고 하고 우변을 네모라고 하면 이게 성립되는지를 보일 때 동그라미 제곱하고 네모 제곱하고 비교해서 이게 성립되는지를 보여도 되는 거고, 이게 성립되는지를 보인다는 거는 얘를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동그라미 제곱 빼기 네모 제곱이 0 이상임을 보여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립되면은 결론적으로 거꾸로 올라가면 동그라미가 네모 이상이라고 얘기해도 된다는 거야. 왜? 동그라미도 0 이상, 네모도 0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였지. 자, 그래서 이건 개념식에 다 얘기한 거니까 그 다음부터 계산만 해주면, 자, 동그라미 이걸 먼저 써볼게. 동그라미 제곱 빼기 네모의 제곱을 쓰게 되면, 자, 이거의 제곱 빼기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자, 앞에 거의 제곱 2 곱하기 앞뒤,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얘는 루트가 벗겨지겠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얘랑 빼지면서 마이너스 절대값 a가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절대값 b가 되고, 그리고 요걸 다시 마이너스로 묶어줘봐. 그치?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를 우리가 루트의 제곱으로 이렇게 넣어줘도 되겠죠. 이렇게 돼도 똑같은 건데, 그렇게 되면 얘가 뭘로 묶어져? 다시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묶여진다는 걸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앞에 있는 빼기 때문에 여기 빼기가 붙어있는 상태인데, 그럼 얘는 0보다 뭐한 상태야? 얘는 지금 실수의 제곱이니까 0 이상 상태인데, 마이너스 때문에 이 전체 값은 0보다 뭐 하겠어? 이하가 되지.
그래서 이 동그라미 제곱 빼기 네모 제곱이 0 이하인 상태인 거야. 그럼 동그라미 제곱이 네모 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그럼 동그라미가 오히려 네모보다 이하인 거가 참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니은은 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으면 맞는 건데 지금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절대 부등식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 디귿 또한 마찬가지. 자, 디귿도 자, 좌변을 봤을 때 똑같은 원리야. 얘를 동그라미라고 보고 얘를 네모라고 보게 되면은 동그라미랑 네모가 둘 다 어떤 상태야 지금. 얘는 절대값 두 개를 더했으니까 0 이상을 더했기 때문에 0 이상인 거고, 얘는 루트이기 때문에 0 이상인 거지. 그럼 0 이상 두 개를 비교하는 과정이니까 얘도 마찬가지 제곱을 비교해도 된다. 그래서 이게 성립되면 동그라미가 네모 이상이라 얘기해도 되고, 이게 성립되는지 보이는 거가 얘를 이항시켜서 이게 0 이상임을 보여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자, 동그라미의 제곱, 이거의 제곱이지. 또 네모의 제곱은 루트를 제곱한 거니까 그대로 루트 벗겨지면서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다. 요거는 완전 제곱식, 앞에 거 제곱 2 곱하기 앞뒤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면서 a 제곱 b 제곱은 다 사라지지. 남는 게 이 절대값 ab라서 얘는 0 이상인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0 이상이라서 디귿은 맞다라고 할 수 있겠네. 마지막 리을은 우리 이거 쌤이 계산하는 과정 속에서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 제곱이라 써도 되는 거, 이런 건 개념 시간에 다 얘기했으니까 혹시 이게 왜 갑자기 그냥 a 제곱이 되는지 모르면 개념 강의를 다시 듣고 오셔야 돼. 리을 같은 경우에도 이걸 다 좌변을 넘겨주면은 이게 0 이상임을 보여도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뭐냐면 우리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 이거 배웠지. 곱셈 공식상에서 이거 계산하시면 각각 다 제곱하고 뭐라고 배웠었어? 2 곱하기 2개씩 써주면 된다. 이건 우리가 1학기 때 1단원에서 곱셈 공식에서 배웠을 거야. 그래서 이 개념을 쓸 거라서 이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봐도 되겠다. 얘는 a 더하기 b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자, 여기 마이너스 1을 다 분배해서 생각해주게 되면 좀 더 보일 텐데 이렇게 된 거야. 너네 이거 전개하라고 하면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1제곱 하면 1, 그 다음에 2 곱하면서 2개씩 ab,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 이거 전개하면 얘랑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요게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서 얘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제곱된 거니까 0 이상인 게 당연히 맞는 게 되지. 그래서 리을도 답이 돼서 답이 4번이 됩니다. 저 다음 414번부터 여기 뒷페이지까지가 이제 산술기하고 코시슈바르츠 내용이 나올 건데, 자, 이거 14번은 좀 별표 쳐놓고, 자, 이 개념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양수 xy에 대하여 이게 항상 성립되도록 하는 k의 최소값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받아들여 주셔야 되냐면은, 이걸 선생님 통째로 좌변이라고 볼게. 자, 이 과정을 천천히 이거 들어보셔야 돼. 일단 얘가 k가 우변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좌변이 이게 항상 성립되려면 생각해봐. 이게 항상 성립되려면은 좌변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보다 k가 이상이면 항상 성립이 됩니다. 자, 이걸 이해 좀 해봐. 저게 무슨 말이냐면 이 좌변이 지금 x-y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얘가 최대값으로서 만약에 최대값으로서 6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 그런데 k가 이 6이라는 얘가 가질 수 있는 이 최대값보다 더 이상이면, 예를 들어 7, 8 아니 뭐 6이더라도 이상이라는 거 같아도 되는 거지 최대값하고. 얘네면은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다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얘가 최대치로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으로 가질 수 있는 게 6이야. 근데 얘가 7이면 당연히 7보다는 다 이하일 거 아니야, 이 좌변 값은. 왜? 좌변이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이 6이면은, 제일 큰 값이 6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은 6 이하로만 나올 거 아닙니까? 제일 큰 값이 6이니까 6보다는 제일 큰 거가 6이니까 작거나 이제 같은 값들밖에 못 가질 거 아니야. 더 큰 걸 못 갖지. 왜? 최대값이 6이라니까 지금.
그럼 제일 큰 게 6일 때는 이 좌변은 6 이하의 값들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계산을 하게 되면. 이해되지? 그러니까 얘가 우변 자체가 얘가 가질 수 있는 이 최대값이었던 6보다 더 이상이어 버리면은, 더 이상이면은 얘가 제일 크게 가질 수 있는 게 6인데 얘가 더 이상, 더 크거나 같으면은 얘는 6 이하의 값들밖에 못 갔는데 이게 그럼 항상 성립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보다 k가 더 작은 값으로 써주게 되면은 얘는 항상 성립한다라고 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면 얘가 최대치로 가질 수 있는 게 만약에 6이야. 근데 6보다 작은 게 예를 들어서 5라고 해보자, 선생님이. 그러면은 얘는 5 이하다라고 쓰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좌변은 최대값으로서 6도 나올 수 있잖아. 근데 6이 5 이하다는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된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겠지.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k라는 거는 좌변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보다 더 이상으로 가져주면은 항상 성립된다라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한번 적어보도록 해봐. 자, 이 개념은 다시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자, 선생님이 어떤 학급을 들어가서 뭐 일반에 들어갔다고 쳐봐. 한 학교에 일반을 들어갔어. 일반. 그래서 일반의 아이들, 학생들의 키를 다 조사했다라고 쳐봐. 그래서 이 아이들의 키가 몇 이하다라고 딱 놨을 때 이게 항상 성립된다 라고 할 수 있으려면 이 k 값이 몇이면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의 키 중에서 우리가 뭘 찾아줘야 되겠어? 제일 큰 아이를 나오라고 하는 거야. 제일 큰 아이가 나왔는데 걔가 만약 키가 180이라고 쳐보자. 그럼 얘가 180이면은 k는 180 이상으로서만 설정해주게 되면, 봐봐, 제일 큰 아이가 180이면 얘를 내가 180 이상일까, 뭐 181은 181은 182든 간에 이렇게 설정해주게 된다면은 항상 이 아이들의 키는 180 또는 뭐 181이든 2든 간에 이거 이하가 항상 성립된다라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근데 만약에 아이들 중에 제일 큰 키가 180인데 내가 여기다 180보다 작은 179를 써놨다고 쳐봐. 그러면 얘가 항상 성립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왜? 제일 큰 애가 180인데 얘는 179 이하가 아닌 거잖아. 항상 성립되는 건 아니잖아. 180인 애가 와버리면 얘는 성립이 안 되는 게 되는 거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이게 지금. 야, 좌변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을 써. 그래서 그 최대값보다 k가 이 맥시멈이었던 최대값 이상이라고 써주게 되면 이거 이하다가 이 부등식 자체는 항상 성립이 된다는 거야. 혹시 얘의 m보다 작은 값을 적는 순간 얘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지. 항상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 개념 이해되지? 그러다 보니까 자, 이 개념을 먼저 천천히 계속 반복해서 이해해 보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이 k는 어찌해야 된다고? k는 좌변이 가질 수 있는 맥시멈 이상의 값으로서 설정해 줘야 돼. 그러니까 k는 좌변의 뭐가 돼야 된다? 최대값 이상이다가 돼야지 얘가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되는 부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죠? 그럼 이제 우리는 좌변에 뭘 찾아줘야 되는 상황이야? 최대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지. 최대값. 선생님,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우리가 이산코를 통해서 찾을 거라 얘기했었어요. 2는 2차 함수. 이건 1학기 내용이지. 그 다음 산이나 코는 산술기하는 코시슈 바르치. 2학기 내용. 근데 이때 이제 얘가 양수 조건 하에서 이거의 선생님 최대값을 찾아보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 그 개념 강의를 다 지금 정확하게 들었다는 가정하에 설명하면은 얘는 전개해가지고 미지수 상수를 떨어지게 하는 산술기하 평균에서 쌤이 얘기했던 이 개념이 쓰이는 문제고 전개를 해주세요. 전개를 하면 이렇게 4번 계산 다 해줘야지. 그럼 얘는 이제 얘가 미지수 상수란 얘기야. 그럼 요 놈은 5 빼기 자 요렇게 빼기로 묶어서 써줄 수가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얘의 최대값 구한 상황이잖아. 그럼
그럼 얘가 최대일 때는 자 얘는 빼는 거기 때문에 얘가 최뭐면 되겠어. 이 빼는 놈이 제일 작아야 이 전체 값은 제일 클 거 아니야. 이해되지? 그래서 얘의 최소값을 찾으면 되고, 자 x, y가 다 양수라 했기 때문에 이 y분의 4x도 x분의 y도 다 양수겠지? 양수를 양수로 나눈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산술기하 평균을 써도 되고, 이 루트 얘둘의 곱을 써주게 되면 이 곱은 이렇게 약분이 다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가 4만 남게 되면서 얘가 이게 2, 4가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4 이상이야. 4 이상이라는 거는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는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가 4고,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1이다가 되는 거지. 다시 얘가 최소여야 이 전체가 최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최소가 4로서 나왔고, 그럼 4를 넣어주면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는 1이다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좌변의 최대값을 방금 1이라고 찾았고, 그래서 k는 1 이상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얘를 만족하는 k 중에 제일 최소값은 이거 만족되는 k 중엔 1이 최소가 되겠지. 그래서 답이 1이 됩니다. 자, 여기 14번부터는 산술기하랑 코시가 시작되는데, 방금 얘기했던 이 과정 중에서 이 CF 내용 있죠. 이거 꼭 항상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하도록 하세요.